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전당대회 날짜가 정해진 상황이고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혁신안을 놓고 또 뭐 난상 토론이 벌어질지 아니면 정말 다구리로 또 끝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김문수 전 장관이 결과적으로 네. 출마를 선언을 했거든요. 일단 의총은 오늘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수해 피해가 심각해서 아마 오늘 네. 의총은 없을 걸로 보여서 다구리는 없을 겁니다. 다구리 뭐 시기만 미뤄질 뿐. 그 모르겠고 이제 김문수 전 장관이 결국 출마 선언하셨는데 뭐 좋습니다. 뭐 피선거권이 있으니까 당내에서 출마하시는 거는 뭐 자유 의지인데 이분이 이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네. 대선 패배하고 둘째 날 6월 5일에 뭐라고 그랬냐면 난 당대표 이런 자리 욕심 없다. 지금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나보고 쓰레기 더미로 들어가라는 얘기다. 이러셨거든요. 네. 쓰레기 더미로 이제 들어가신다는 거니까 그 시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할 거냐. 지난번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예. 후보 단일화 거기에 대해서도 결국 시건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이제 조금씩 내려질 가능성이 있고 방금 전에 출연하셨던 분의 입당과 관련한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대단히 일반 상식과 좀 떨어진 답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글쎄요, 김문수 전 장관이 뭐 당선될 수도 있겠지만은 대선 패배 직후 선출될 야당의 대표로서의 자격을 갖고 있느냐? 네. 대부분 야당이 돼서 새로 대표를 뽑을 때는 다음 대선을 보고 뽑는 거예요. 당원들 입장에서는 예. 다음 선거, 이 다음을 책임질 사람이 누구냐를 가지고 보는 건데 이분은 지금 그것과는 전혀 다른 입장, 뭐 이재명 총통 독재를 맡겠다고 하는데 시대착오적인 단어 선택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예. 그건 사실 대선 때도 했던 단어인데 대선 캠프 시절에야 뭐 먹히겠지만 이제 또 이재명 총통 이런 말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아까 출연하셨던 전환길 강사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이참에 그냥 서로 다 들어와서 제대로 당원과 국민들의 어떤 결정을 받아보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냥 당이 자꾸 극우화된다는 것을 이제 바깥에서 우려하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네. 그럼 들어가서 이제 경쟁을 통해서 이게 좀 제대로 된 당원들의 어떤 뇌 구조라면 어떤 특정 결론이 나지 않겠어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근데 되게 걱정스러운 게, 그 아까도 뭐 전환기 씨가 나오셔가지고 당원을 어떻게 막냐, 가입을. 심사는 가능하잖아요. 네. 지금 김계리 변호사가 그래서 이제 보류 보류가 되어 중인 있죠. 상태이고, 그래서 제가 참 잘 안 들어갑니다만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당원의 어떤 의무, 예. 규칙이 있더라고요. 네. 거기 보니까 당원의 품위 유지 의무가 있는데 어떤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정서 동떨어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게 국민의 윤리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본인들이 주장하시는 내용 등이 어떤 당의 명예를 살리는 일이고 네. 당의 어떤 국민의 도덕적 감성에서 기준에서 많이 벗어나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런 부분들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아까 전환기 씨가 얘기하는 내용 중에서 저는 좀 이렇게 경강부회한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본인은 민주적이다, 극우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하시면서 어떤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자기가 활동을 하고 그렇지만은 아직도 저는 그 핵심이 보니까 네. 그 탄핵 전국에서 50몇 %의 지지율을 본인들의 덕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조사가 뭔지 아니,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기억이 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서요? 본인들이 네.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예. 근데 저는 그 부분 굉장히 잘못됐다고 봐요.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17%, 19%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것은 저는 뭐 소위 국민의힘 보수 지지층 내에서도 지금은 관심을 안 가지시는 거예요. 뉴스도 네. 안 보시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이야말로 정말 쇄신을 해야 되는 어떤 적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분들은 당을 접수해야 되겠다 이 생각하시거든요. 왜? 이분들의 생각은 그거예요. 싸우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이. 싸우는 사람이 없다. 근데 그 싸움이란 것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고 오히려 정말 정광훈 목사랑도 손을 잡고 이렇게 강성투쟁을 하시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대부분. 근데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건 어떤 민주당 아니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잘 싸우는 것은 예.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 싸운다고 그나마 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 같은 분들. 그렇죠. 정말 논리를 가지고 살아야지.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정말 몰아붙이듯이 뭐 그분이 소리를 지릅니까? 아니면 어디 아스팔트 가서 길바닥에 가서 어떻게 뭐 구호를 외칩니까? 그러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으로서 참 잘 싸우고 있구나, 예. 잘 지적하고 있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나 보니 그 정성국 의원이 그 이진숙 후보자 나이스랑 뭐 다 물어봤잖아요. 그런 거죠. 거기서 뽀록이 난 거잖아요. 네. 뽀록 써도 되나? 아니요. 들통이 난 됩니다. 거잖아요. 유튜브는 됩니다. 예, 들통이. 그러네요. 조용히 잘 뭐 아니, 의정 그러니까 활동을 보여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잘 싸우는 것이지 어디 뭐 도로에 나가서 정말 그렇게 뭐 구호 외치고 아니면 진짜 누군가를 잘 싸워야 되는데 안 싸. 약간 그런 기저의식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특히나 아니, 당원들 중에서도 있으시죠. 제가 이렇게 뭐 우연히 국민의힘 당원들을 만나서 얘기를, 요즘 싸우는 사람이 없다. 싸울 사람이 없다. 이렇게 네. 얘기하시다. 근데 그게 아니라. 네.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다. 그 방식을 과거에 민주당이 수십 년 동안 차용했었던 거죠. 머리 깎고 삼보일배하고 단식하고 하면서 도로에 나가서 청구하고 불과 작년 가을 늦가을까지 그랬어요. 그랬죠? 네. 그러다가 계엄 터지면서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민주당 지지율이 좋았냐고요. 솔직히. 그때 그럴 때 항상 보수 쪽에서 얘기하는 게 선거로 이겨라. 뭐 하는 거냐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선거에서 진 거기 때문에 졌기 때문에 네. 이 상황이 나온 거지. 도로를 점거하고 아무리 집회에 사람을 많이 모아도 이게 되겠어요? 뭐 혁명을 하자는 겁니까? 그게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보니까 단순하게 윤 대통령이 탄핵돼서 대선이 열렸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 이 사실에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분노를 발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을 찾다 보니까 네가 탄핵에 찬성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배신이라는 얘기도 아까 제가 들어보니까 뭐 어떤 이념, 어떤 논리, 저희가 내걸었던 어떤 슬로건에 대한 배신 얘기가 아니고 인간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윤 대통령 덕에 장관 된 거 아니냐? 윤 대통령 덕에 당대표 된 거 아니냐? 그랬는데 윤 대통령 등에 칼을 꽂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저희가 설령 윤 대통령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게 있었잖아요. 계엄 발동 그리고 그 전부터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배신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인간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냔 말이죠. 아니, 우리는 정치를 하는 거지. 네. 집안 싸움과 윤석열, 한동훈 검찰 출신 간의 어떤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빙의가 돼서 본인이 마치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고 내가 많은 어떤 세력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네. 본인 객관화가 안 돼 있으니까 나는 누구고 여기가 어딘지를 정확히 다시 판단하신 후에 방송 출연하시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아까 지켜보면서 느꼈습니다. 뭐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고자 했는데 하여튼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판단을 많이 하시고 지금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궁금한 거는요. 한동훈 전 대표 그래서 나오시나요? 지금 뭐 외부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는 걸 보면 이대로 극우 세력이 어떤 당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에 대한 걱정이 크신 것 같은데 그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전 대표 나와야 된다는 분들도 꽤 많으시잖아요. 일단 확실한 거는 이번 전당대회 그냥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 네. 어떤 식으로든 작용을 할 거다. 그게 출마가 됐건 뭐 연대가 됐건 간에 뭐 둘 중에 하나는 거의 확실한 걸로 보입니다. 그럼 예. 이제 출마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방금 전에 이제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된다. 그런 상황 아니냐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다 보니 너무 속이 답답해가지고. 뭐 누가 나가냐 여부에 대해서 이제 또 논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결판을 내자. 이제 그런 논리가 조금씩 더 세지는 건 사실이에요. 이렇게까지 당이 망가졌는데 뒷짐지고 가만히 있는 게 도리냐. 이런 인식들이 조금씩 커지는 느낌은 받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결론은 본인이 판단을 해서 당사자가 출마 여부에 대해서 곧 입장을 밝히겠죠. 아직 저희 등록 날짜가 30날부터니까 시간이 조금 있고 그 사이에 당이 어떻게 요동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러한 발언이 계속 보도가 되고 또 당에서 거기에 호응을 하거나 또 거기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조금씩 나오잖아요. 네. 조은희 비대위원만 해도 이거 안 그렇죠. 된다고 지도부의 일원인데 선을 긋는단 말입니다. 또 엉뚱한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아직 조금 더 나오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정리되는 과정이 있어야 아마 한동훈 전 대표도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